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현재 시간 엄청난 하방 압박을 또 한번 받으면서 여기 3,000원대 라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빨리 위로 올라가도 부족한데 3,000원대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번 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엔 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락 압력을 현재 시간 받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지긋지긋하시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겠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이러한 하방 압박을 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고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 압력을 받은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 과연 고래가 매도를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2월 달 이후에 72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근데 XRP는 예외다라고 합니다. 이게 4월 15일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거든요. 디지털 자산의 모든 투자 상품들이 모두가 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XRP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도 같이 나온 부분은 맞지만 상승, 해당되는 매수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해도 충분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4월 15일에 나온 뉴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속보 내용 보시죠. 이게 3월 20일 나왔고 3월 6일 나왔던 속보거든요. 자, XRP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 6.5%나 늘어졌다.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3월 6일에는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니플을 매수한 고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3월 6일 날 그리고 3월 20일 날 그리고 현재 시간 4월 16일 날 어때요?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까? 아니죠. 지금 3월 6일 대비 3월 20일 대비 훨씬 더 낮은 단가에 위치해 있는 현재 시점이라면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가 매도를 할 것인가? 매도를 안 하죠. 당연히 매도 안 하죠. 왜? 이들은 왜 들어왔습니까? 해당되는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들어왔죠. 근데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떨어졌고 다시 한번 3,000원대를 두드린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들어왔던 단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단가다. 매도할 이유가 절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XRP 코인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고래도 매도를 안 하는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3,000원 또 이탈하면 2,750원 또 2,500원 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매도 버튼을 쉽게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어떻게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하나씩 체크해 드리면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IPO,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고 ETF, 펀드 시장에 상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그런데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주식도 그리고 코인 시장도 모두 압박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드려 볼게요. 자, 리플 SEC 분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운명의 날이 하루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4월 16일 현재 시간으로 4월 16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7일이 되겠죠. 자, 17일 날짜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리플이 항소를 안 하고 아예 항소 안 하고 아무런 움직임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XRP와 그리고 SEC는 완벽한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우린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SEC도 항소를 취하했고 리플도 항소를 취하할 것이다. 둘은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4월 17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상자산 시장에 분수령이 될 것인가? 당연히 이 SEC란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이제는 완벽하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를 할 수가 없다.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SEC 위원장도 폴 애킨스로 바뀌었죠. 친암호화폐 정책 인사로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제는 코인 시장이 확실한 미국이란 나라가 수도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4월 17일 바로 내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이제 이 리플을 터치할 수 없으니까 이 XRP한테는 가장 좋은 이점이고 굉장히 호재성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가져오는 걸까? 그 부분은 관세 정책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모멘텀이 손실냈거나 XRP가 갑자기 다른 악재성 이벤트가 터진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도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3년 같았던 3개월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3개월 되었거든요. 이제는 못 참겠다. 가열되고 있는 반 트럼프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벤트를 가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또한 이 해당되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어제 날짜로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때요? 공포스럽죠?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지금처럼 변동성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먼저 인지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의견과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 지금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어떤 부분으로 우리는 관측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SEC와 미의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증권 지위를 명확화한다. 자, 이거는 증권 규제 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XRP가 이 SEC한테 법적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되면서 XRP가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비증권 지위도 명확하게 된다.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제 무역에서 송금 서비스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XRP의 상승 모멘텀들을 하나씩 축적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너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보시면 리플 이 스테이블 코인을 24시간 거래량이 120%나 급등했고 리플한테도 호재가 될 것인가. 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XRP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걸 한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자, 보시면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상승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시면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다.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XRP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 말 그대로 미국의 기관용을 설계했다는 것은 국제 무역에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것이고 이 부분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송금하거나 이체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때 드는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를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바로 XRP로 이용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이라는 절차를 가져가면서 XRP한테는 당연히 해당되는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소각이라는 것은 아예 불태워서 없애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리플한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사실상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너무 좋겠죠. 자,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의 강력한 움직임은 곧 미국의 힘이 됩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죠. 그래서 지난 백악관 서밋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달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미국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키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 알고 있으시죠?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친 곳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이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 우방 국가인 사우디가 브릭스 연합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발전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을 담보로 합니까? 바로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해당되는 국채를 담보로 한다는 건 RWA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결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XRP는 19조 달러 실물자산, 바로 RWA입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XRP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을 담보로 합니까?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한다. 근데 이 XRP는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또한 거래를 지원한다. 그 말은 이 국채를 가지고 토큰화한 RWA를 그들이 거래를 지원하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또 하나, 이 RWA가 부동산, 주식, 채권 이 모든 부분들이 토큰화하는 부분을 말하죠.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보관할 수 있는 수탁 업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XRP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히든노드입니다. 자, 히든노드는 커스터디 업체예요. 이 커스터디 업체는 수탁 업체죠. 말 그대로 해당되는 국채를 지원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니플인 RWA 시장과 커스터디 시장까지도 같이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XRP 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스위프트 거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스위프트와 니플의 제휴설이 사실일 것인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XRP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위프트라는 건 뭡니까? 국가 간의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스위프트는 달러라는 게 필요합니다. 달러로 오늘 바꾸고 나서 다시 달러에서 일본 엔화로 바뀌는 게 바로 스위프트죠. 근데 XRP로 제휴가 된다는 것은 국내에 있는 XRP를 일본에 있는 XRP로 보내면 된다. 당연히 다이렉트로 송금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더 줄어들고 해당되는 수수료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게 스위프트와 니플이 제휴가 되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글로벌 해당되는 9대 은행은 뭐라고 합니까?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 공급 쇼크, 바로 품절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글로벌 9대 은행은 왜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스위프트와 협력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9대 은행 또한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 시간도 저렴한 XRP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지지받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정말 힘든 시점 맞아요. 다시 또 3,000원대 라인을 두드리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은 맞습니다. 근데 3,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재차 반등력을 높일 수 있는 것도 XRP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영상에서도 무료로 확인하셨다면 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톡방도 무료로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